이재명 대통령의 설날 연휴, 역대 대통령들과는 조금 다른 풍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20여일 동안 무려 23번에 달하는 하루 한 번꼴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까지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집중적인 부동산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경제 지표 중에서 지금 주가를 빼고는 모두 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물가나 특히 환율 이런 관세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여당에서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걸로 계속 이슈를 전환하려고 하고 대통령은 관세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고 밤에 계속 부동산 가지고 SNS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하면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왔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장동혁 대표가 주택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자, 야권에서 대통령부터 분당 아파트를 팔아라라고 비판하자 여기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아마 기사를 장동혁 대표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저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드렸죠. 바로 저런 기사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함께 직격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믿지 않고 국민이 믿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정책이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의 어떤 신뢰, 정부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책에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 바를 이룰 수 없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를 부러뜨려서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를 부러뜨려서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종부세였고요. 그때 나왔던 게 다주택자 중과세였습니다. 본인마저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본인의 말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울 수도권에 6만 채를 공급한다고 1월 달에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빨라봤자 2031, 2년에 공급된다는 거고 6만 채 가운데 반 이상은 사실상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부정했던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분들어뜨리는 방식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길을 다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목소리를 내자 장동혁 대표도 SNS를 통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자,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큽니다.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면서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니의 집 앞에 눈을 쓸고 있는 사진과 집을 쳐다보는 장동혁 대표의 사진, 흑백 사진을 함께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지금 자신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속을 받은 이런 등등등 부동산 6채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분당 아파트와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런 사진을 올렸는데요. 정성호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국가의 모든 경영을 컨트롤 타워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슈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의도고 네. 특히 이슈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집이 6채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 어머니가 사는 그런 집의 사진 같은 것을 이제 올리면서 이것은 지금 규제 대상은 투기적 시장 결혼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누려야 할 사유재산권 행사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녀 교육 그리고 직주 근접 부모 부양 지방근무 생계형 임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까지 다 투기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충과 효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는 누가 모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좌표 찍기 그리고 비판자 악마화 만들기 전략의 정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지금 SNS에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대통령부터 집을 팔아라, 분당의 집을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라는 식의 다주택자의 비난을 사양한다라면서 분당 아파트는 퇴직 후에 돌아갈 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강요하지 않는다. 집 팔라 강요하지 않는다. 저는 1주택자다.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이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또 야권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 후에 진짜 분당 아파트로 갈 거냐? 그걸 분당 아파트를 사저로 쓸 거냐라는 공방이 또 번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형태를 보면 비교를 한번 해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김해 봉화마을, 강남 논현동,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다들 경호, 보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과정은 좀 다르지만 대구의 주택 형태의 사저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갈 집으로 분당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실제 돌아갈 것이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성춘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이 논점을 한참 이탈한 겁니다. 지금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은 대통령의 이 사후, 그러니까 그 임기 이후에 그런 그 저택에 대해서 사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논점을 벗어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로서 이런 집값 상승에 여력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자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 저 있는 집을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대통령 되려고 간 겁니까? 또 이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개항을 갔을 때 왜 안 팔았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시기에는 또 바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재보궐로 열려서 될지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 성남에 있는 집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셨던 곳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단체장 시절에 막 예능에 나오시고 할 때 그때도 집이 공개가 됐던 그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고 그 주민들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호흡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저로서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퇴임 지금 임기 1년입니다. 지금 한참 뒤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와는 사실 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SNS에 올리신 겁니다. 자꾸 지금 뭐 결국 세금으로 잡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을 올린 게 아니라 세금의 혜택을 받던 걸 정상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 집 안 파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세금이 그 정도의 뭐 다주택자 다 합쳐도 그 정도다만 된다면 뭐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감당하실 수 있으면 사실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강남 이런 좀 집값 상승이 여력이 있는 곳에 투기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겠다는 건데 왜 자꾸 그것을 막자고 하면서 마치 다주택자의 서름을 표현하는 듯한 사진을 올린 게 동떨어진 지금 국민들과 동떨어진 거다. 제가 무주택자의 서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다주택자가 저렇게 막 서럽다는 듯이 글 올린 건 정말 처음 봅니다. 김민호 대변인님. 우선 6채라는 그게 일종의 악의적인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충남 보령 아닙니까?
그쪽에 집이 있고 구로에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게 5분의 1, 10분의 1인데 우리가 본 게 어떤 사진입니까? 저게 상속받은 건물입니다. 집입니다. 저걸 가지고 다주택자란 프레임으로 6채로 공격하는 게 문제고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문제 삼는 게요. 본인이 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재건축 관련해서 뻔히 오를 게 기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안 파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본인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악마화했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는 대출 끼고 사는 것도 뭐라고 하고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뭐라고 합니다. 심지어 1주택자인데 직접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거 이 자체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분당의 아파트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집 관련해서 1년에 6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본인이 팔겠다고 했고요. 지금 임기가 5년이라면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요. 2028년도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2035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기 끝나고 거기 어차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 또한 그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거를 국민들은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걸 나쁜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이율 배반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